배경 장소는 사막이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스스로 막 소소로 답변이 완성되었고, 위에 보니까 지금 파이썬 코드, 우리 플라스크를 이용하는 파이썬 코드가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썼던 코드를 한번 리뷰해 달라고 부탁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코드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잘 나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챗 GPT가 알려준 대로 코드를 개선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만들어 줄까요? 그랬더니 지금 코드를 지금은 무료로 기능을 써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새로운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안녕하세요, 나도 코딩입니다. 챗 GPT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굉장히 핫한 주제인데요. 여러분들도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챗 GPT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정말 똑똑한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공개되고 나서 단 5일 만에 가입자가 무려 100만 명을 돌파한 만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찾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본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먼저 챗봇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까지도 대화가 가능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대화를 직접 해보시면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도 가능합니다. 간단한 계산식은 물론이고 어떤 수학 증명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문을 던져주고 풀어야 하는 수능 문제라든지 알고리즘 같은 것도 해결이 가능해요. 그리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시를 써달라거나 에세이, 수필을 써달라거나 문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정말 그럴듯하게 글을 씁니다. 저는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막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글을 쓰더라고요. 음식도 할 수 있는데 요리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음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레시피를 알려줍니다. 또는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만들면 좋을지 추천도 받을 수 있고요. 긴 글을 주고 나서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인터넷에 글 엄청 길게 있는데 맨 밑에 세 줄 요약해가지고 핵심만 딱 적혀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을 합니다. 무슨 언어로 어떤 동작을 하는 코드가 필요해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코드를 만들어 주고요. 심지어 제가 작성한 코드를 보면서 리뷰를 해줍니다. 이 코드는 이러이러한 동작을 하는 코드인데 여기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치면 더 좋겠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코드를 직접 개선해 주는 것까지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따가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적은 것들 말고도 정말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챗 GPT는 지금은 무료입니다. 나중에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무료로 기능을 써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새로운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한글로도 대화가 가능하지만 저는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영어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구글에서요, 챗 GPT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칠게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뜨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클릭하고 나면은 페이지가 나타나고 오픈 AI 페이지가 나타나고 밑에 설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맨 위쪽에서 트라이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요, 바로 로그인 페이지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사인업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메일 주소와 그리고 전화번호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구글 계정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제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그젬플 해가지고 예제 문장들도 나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캐퍼빌리티랑 또 제약사항 같은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적혀 있지요. 자, 여기 밑에서 우리가 원하는 문장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또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바로 그에 대한 답변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처음으로 실습할 내용은 이겁니다. 아래 이야기를 읽고 세 줄로 요약해줘 라는 부탁을 해볼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적을 건데 이거는 지금 여기 출처에서 가져온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그대로 적어가지고 이거를 세 줄로 어떻게 요약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밑에 서머라이즈 뭐라고 하고 나서 쉬프트 엔터를 치면 이렇게 줄바꿈 가능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밑에다가 컨트롤 V 통해 가지고 길게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엔터를 쳐 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챗봇이 뭔가 하고 있지요. 결과를 읽어 보니까요, 지금 토끼가 자기가 얼마나 빠른지를 막 이야기하면서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주하다가 토끼는 이제 한참 앞서 나가다가 낮잠을 잤는데 낮잠을 깨보니까 거북이가 먼저 이제 경기에 이겨 있었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지금 문장으로 요약이 잘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글을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해볼게요. 자, 사자와 여우가 등장하는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줘. 그리고 배경 장소는 사막이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밑에 문장을 줬고요. 제가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스스로 막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장 꽤 길지요. 자, 그런데 사막에서 사자하고 여우가 서로 만나가지고 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요청한 두 문장에 의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코딩 쪽을 한번 볼까요? 자, 처음으로 배우기에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추천해줘라고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네, 밑에다가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떴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파이썬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친절하고 또 나름의 근거가 있는 말들로 제가 부탁한 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온 거죠. 네, 이번에는 코드를 한번 직접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수를 입력하면은 서로 곱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한번 제가 부탁해 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제가 붙여넣기 해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 완성된 코드를 만들어줬습니다. 코드에 심지어 또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별로 주석까지 들어가 있고요. 또 밑에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풋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숫자를 받아서 플롯으로 바꾸고요. 또 두 번째 받아 가지고 이 둘을 곱해서 결과를 발현해 주는 코드지요. 이거는 뭐 실행해 보지 않아도 잘 동작할 거기 때문에 따로 실행해 보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파이썬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얘는 자동으로 파이썬으로 코드를 만들어 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받은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바꿔달라는 부탁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서 다시 적어볼게요. change the previous code to javascript라고 해가지고 엔터 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네, 그랬더니 지금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바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대화를 입력하게 되면은 완전 새로운 대화를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에 이어져 가지고 대화가 연속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별도의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앞의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줘라고 하면은 얘는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 코드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바꿔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나가 볼게요. 파이썬으로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 줘라고 부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게임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하도록 제가 제안을 걸어 볼게요. 자, 우리 문장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드 작성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지금 열심히 코드를 뭔가 작성하다가 범위를 초과했는지 갑자기 네트워크 에러가 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하네요. 조금 더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왼쪽 위에서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어가지고 또 한번 대화를 이어나가 볼게요. 자, 이 부분 제가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요. 파이썬에서 산점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샘플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스레드에서 여기다가 문장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고 제가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 지금 답이 오고 있지요. matplotlib을 쓰는 코드인 것 같습니다. 네, 코드가 완성되었고 제가 이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주피터 노트북에서 코드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제가 원했던 대로 지금 일부 샘플 데이터가 나오면서 산전도 그래프가 잘 그려지는 코드가 완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자, 이번에는 새로운 걸 해볼게요.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웹페이지에는 버튼이 하나 추가되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팝업 윈도우가 나타나도록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자, 밑에 대고 제가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또 역시 바로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답변이 완성되었고 위에 보니까 지금 파이썬 코드, 우리 플라스크를 이용하는 파이썬 코드가 만들어졌고요. 또 밑에서는 지금 HTML 코드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니까 지금 버튼이 생겼는데 버튼 클릭하면은 이 함수가 호출되고 함수 안에서는 얼럿을 통해 가지고 하이를 띄워주도록 설명해 주고 있지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index.html 파일이 이 파일이 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설명이 되고 있어요. 네,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지금 파이썬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했고요. 그리고 index.html 파일도 똑같이 지금 템플릿 폴더 밑에 만들어 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네, 그랬더니 지금 이런 웹페이지가 떴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플라스크 웹페이지 example이라고 하면서 예제 페이지가 뜨고 있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하이라는 글자가 잘 뜨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그대로 아주 간단한 웹사이트 그리고 버튼 누르면은 이런 팝업 윈도우가 뜨는 코드가 올바로 완성이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썼던 코드를 한번 리뷰해 달라고 부탁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제가 뭐 하는 건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거 아래 코드를 리뷰해 줘라고 하면서 그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밑에다가 Please review the code below라고 하고 나서 Shift Enter 통해 가지고 다음 줄에 넘기고 나서요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엔터를 쳐 볼게요. 네, 그랬더니 지금 코드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픈CV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이미지하고 또 파이오톡 91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마우스 이동하는 거 그리고 클릭하는 거를 구현한 코드인 것 같다. 그리고 3개의 이미지를 읽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뭐 흑백으로 바꾸고 이런저런 작업을 한다라고 나와지고 있고요. 자, 밑에 보니까 한 가지 지금 잠재적인 이슈가 있는데 이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find contours라는 거는 지금 deprecated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새로운 함수를 쓰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혹시나 뭐 이미지가 없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또는 읽을 수 없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에러 핸들링하는 예외 처리 코드를 넣으면은 더 좋을 거라고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귀찮은 부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앞에 코드에서 각 라인에서 이게 어떤 동작 하는지 주석을 추가해 달라고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자,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밑에서요 제가 내용 적고 나서 한번 결과를 볼게요. 네, 지금도 열심히 실행하다가 또 한 번 네트워크 에러를 만났습니다. 자, 역시나 코드가 뭐 조금 길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약간 복잡한 작업을 시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봤듯이 뭔가 코드에 지금 열심히 주석을 다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뭐 어려운 코드가 아니긴 한데 여기 뒤에 각각 어떤 파일을 불러오는 작업을 한다 또는 흑백으로 바꾼다 이런 작업들이 주석들이 모두 뒤에 이렇게 잘 달라붙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코드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 라이브러리 써보지 않아 가지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 주석을 가지고 또 이게 어떤 식의 동작을 하는지는 쉽게 이해를 해 볼 수 있겠지요. 자, 이번엔 제가 조금 더 쉬운 코드로 한번 부탁을 해 볼게요. 자, 이거는 아주 간단한데 그냥 프린트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이거 지금 피보나치 수열인데 앞에 두 개의 수를 더해 가지고 세 번째 값이 나오는 거. 즉 뭐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5는 8 이런 식으로 커져 나가는 형태의 수인데요. 자, 이거를 제가 리뷰해 달라고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제가 새로운 스레드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뉴 스레드 클릭하고 나서 자, 코드 리뷰해 달라고 적은 다음에 Shift 엔터 치고 나서 10개의 프린트문을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엔터를 한번 쳐 볼게요. 네, 결과를 보니까 지금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피보나치 수열은 아주 인기 있는 잘 알려진 수학적인 이런 것들이고 또 밑에 보니까 코드를 이런 식으로 더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문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앞 코드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함수라든지 어떤 반복문 형태로 만들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힌트 없이 그냥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를 물어볼게요. 자, 밑에서 입력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반복문을 써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을 구현하든지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챗 GPT가 알려준 대로 코드를 개선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만들어 줄까요? 네, 밑에 대고 제가 인터를 쳐 볼게요. 네, 그랬더니 지금 코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이런 예제를 얻어오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예제로 제공했던 프린트문을 이런 식으로 지금 찾아가지고 코드로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니까 각 코드에다가 모두 이렇게 주석도 친절하게 달아주고 있고요. 또 처음 시작하는 숫자 2개가 뭔지도 주어지고 있고 또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완성된 형태의 코드가 잘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대단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챗 GPT에 대해서 다양한 실습을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을 몇 번 해보면서 특히 코딩 관련해서 느낀 점은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구글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나면 이렇게 다양한 결과가 나오고 또 여러 결과들 중에서 어떤 게 지금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선별된 결과, 가령 코드라고 한다면은 이 코드를 또 바로 갖다 쓸 수는 없고 나에게 맞도록 수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하지요. 그냥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만 해서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작업 중인 코드에 수정한 내용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챗 GPT를 쓰게 되면은 여기 있는 모든 과정을
알아서 해줍니다.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 결과물을 비교할 필요 없이 챗GPT가 알려주는 결과를 보고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면은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코드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 구글링과 비교했을 때는 아마 생산성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챗GPT는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봤지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그럴듯하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야라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아직은 챗GPT를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기술의 발전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